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FOMC 의사록을 보니까 금리 인상의 불씨가 조금 살아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향후 있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연준 정책회의 의사록에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연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자율 정책을 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것들을 계속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간다 그러면 연준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미국 달러 아니면은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실성 이런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위치라고 보고 있고요. 홍콩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상무님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중화권 시장 움직임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중국 시장은 오늘 휴장이고 홍콩은 이제 내일 다시 개장을 하는데 지난 월요일에는 또 홍콩이 열렸습니다. 오전장만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AI 응용 테마, 특히나 미니맥스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시장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상무님? 네, 월요일 날 네. 반장밖에 안 됐었는데 저도 이제 오전 장만 끝나고 일찍 퇴근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우선 월요일 장의 가장 주요 주제는 지수가 리밸런싱함에 따라서 자금 이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항생테크는 좀 올랐는데 알리바바, 메이트완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좀 떨어졌고요. 우선 가장 큰 뉴스는 알리바바, 바이두가를 포함한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제 미국의 군사 관련 리스트에 추가했다가 사실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아무 설명 없이 철회한 점 하나랑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제 관리 감독 기관이 인터넷 플랫폼들을 소환해서 아무래도 이제 내부 과열 경쟁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들 또 다시 요구한 점. 그리고 메이티완 실적 경고가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적자 지속 추세가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테크 기업들에 대한 전망은 안 좋았고요. 다만 이외로 이제 신욱 같은 경우에는 그 연계된 군대하고 연계된 기업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이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미국이 이제 군사 제재를 군대랑 중국 인민군이랑 관련돼 가지고 제재를 한다는 게 왜냐하면 ETF 안에 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이게 그 기업에 대한 제재가 되면 ETF부터 빠져나가야 되고 아니면 실제로 ETF에 들어왔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다시 못하게 되는 굉장히 복잡한 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더 주시를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과연 4월 달에 이제 미국 트럼프가 시진핑을 방문하기 위한 협상용이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카드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실제로 그 관련 리스트에 추가하는 거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메시지를 그 전에 보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조금 주시해 봐야 될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술주 섹터 외에 이제 항생 인덱스에 편입된 기업들이 발표됐거든요. CATL 중국에 상장된 게 홍콩에 상장되면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많이 늘으면서 이제 HSI에 편입됐고요. 그 다음에 CMOC, 그 다음에 요번에 금값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상승했죠. 라오프 골드, 소매업인데요. 이런 것들이 상생 인덱스에 포함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미니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력 AI 모델 업그레이드 이후에 대규모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그래서 월요일 날 장에 굉장히 특이했던 게 뭐냐면 거래량 측면에서 알리바바 첫 번째, 그 다음에 텐센트 두 번째, 그 다음에 미니맥스가 세 번째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상당히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월요일 장에만 24.6%를 상승할 정도로 그래서 해당 모델은 이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엔스로픽, 요번에 뭐 AI 그 소프트웨어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교가 되고 있어서 AI 향후 그 다음에 뭐 좀 리스크 측면에서는 미국 그 중국 인민군과 관련된 제재 리스트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신 미니맥스, 지프 같은 종목들 AI 응용 테마는 급등한 반면에 또 기술주, 테크주들은 규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하락을 했고 대신 홍콩 항생지수에 새로 편입된 라우프골드, CATL 이런 종목들은 상승하는 홍콩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시장이 이렇게 휴장인 가운데 글로벌 시장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FOMC 의사록을 보니까 금리 인상의 불씨가 조금 살아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향후 FOMC 의사록을 토대로 또 이렇게 FOMC 의사록과 함께 향후 있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우선 도널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금리 인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케빈 월시 임명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향성 같은 것들 때문에 증시가 잠깐 출렁였었죠. 그래서 향후 괴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정책 위반자들하고 이제 중앙은행과 금리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연준 정책의 의사록에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연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자 율 정책을 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것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간다 그러면 연준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미국 달러 아니면은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실성 이런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위치라고 보고 있고요. 호주 중앙은행이 연방은행이죠. RBA죠.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리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해서 지난달에 이제 그 이자율을 인상했거든요. 거의 다시 한번 이자율을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각 중앙은행들이 우리가 봤을 때 이자율을 인하하는 기조가 아닌 각 나라의 인플레이션 기조 아니면 데이터에 기반한 금리 정책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저는 금리가 인상된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크게 놀랍다라고 표현하진 않을 거고요.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자산군, 위험한 자산군,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같이 오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하게 올랐을 때 그때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었죠. 그때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달러하고 금하고의 다름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해징 수단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미국 달러는 이자를 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자산군 자체가 이자를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작용해서 향후 그 역학들도 금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나 신중론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또 중국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시장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개장을 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춘절 연설에서 또다시 소비 확대와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워낙에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소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데요. 이에 대한 시장의 영향 좀 훈풍이 불어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상무님? 글쎄요, 시진핑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나중 심지어 어느 정도 훈풍은 있긴 하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계속 지도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창 총리라든가 시진핑이 이제 춘절 그 행사 처음에 나오면서 얘기하는 것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에 맞춰가지고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통화정책 금리 인하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부양책 중에서도 물론 대규모 바주카식의 부양책 너무 좋긴 하겠지만 이부 환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지금까지 내놨던 것들에 대한 보조금을 더 책정한다든가 수치로 보여줘야 제 생각엔 시장은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가장 소비를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주택 가격의 하락.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좋은 소식들이 나오긴 하고 있지만 그다지 소비를 다시 촉진시킬 만한 긍정적인 뉴스는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긴 한데 이제 그 연휴 이제 시작하자 첫날, 둘째 날 해가지고 소비가 좀 늘었다, 10% 정도 늘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 소매업 등 굉장히 서비스 업종 위주의 시주템 소비라서 실제로는 빅티켓 아이템, 실제로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 소비가 더 크게 이루어지면서 다른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비 섹터에 대한 부흥 아니면 증진 올라간다 조금은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소비 섹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앞서서 이제 미국의 중국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규제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정부에 대한 규제도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에서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도 했고, 또 금거래 활동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 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의 영향은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과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점 회의 규제를 강제하기 위해서 반독점 준수 지침을 발표할 정도로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담합이라든가 아니면 강제적인 계약, 그다음에 가격을 차별화시킨다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페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원가 이하 판매 등을 금지한다는 그 반경쟁 회의를 지속했는데요. 향후 이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까 그러면 중국 정부가 이걸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한다 그러면 원가보다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마진 측면에서 그 기업들이 이득이 볼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경쟁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노력 효과를 이룰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소비라는 파이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트원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가이던스 안 좋게 나왔죠. 향후 1분기까지 적자가 지속될 것이다. 혹시 이것들이 다른 기업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 4개, 5개 크게 나눠서요. 이 중에 경쟁에서 도태되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값이 폭등하면서 금을 사서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국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인식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대상의 레버리지를 통한 금거래 앱 이런 것도 있고요. 불법이죠. 왜냐하면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금 판매 홍보라든가 불법 금거래 등을 굉장히 근절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봤을 땐 장기적인 측면에서 금값의 상승, 왜냐하면 중앙은행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서 디베이스먼트를 통해서 금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중국 내부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상장된 기업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오프 골드라든가 지진 마이닝이라든가 가격 상승과 연관된 기업들은 계속 금 가격 상승에 대해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의 규제 단속은 불법적인 행태나 아니면은 불법적인 기업들에 대해 국한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뭐 소비나 투자 확대, 활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이런 규제 조치도 함께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려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긴 연휴를 마치고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망 또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성우님. 중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들이 실제로 어떤 제재로 이어진다기보다는 물론 중국은 일본에 대한 관광 굉장히 자제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죠. 그 때문에 이제 일본 관광객 중국 쪽에서 가는 숫자가 굉장히 급감을 했는데요. 한 절반 정도 급감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 경제에 대한 타격이 있을 텐데 다만 일본이 그 반대로 경제적인 제재나 아니면 다른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언적인 측면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더 좋아질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춘절이 끝나서 내일 홍콩장이 여는데, 춘절 기간 동안 지금까지 그래도 주목을 어떻게 받았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AI 아니면 AI 응용 애플리케이션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춘절 때 그 갈라쇼에서 CCTV, 관영 TV에서 나온 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트리라든가 다른 세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사실 이 기업들이 선정된 이유가 그냥 퍼포먼스를 잘해서가 아니라 중국 관리 기관이 엄청난 심사를 통해서 그 기업들을
무대에 올렸기 때문에 향후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계속 소비가 이어지고 있죠. 최장 연휴이기 때문에 소비 관련 섹터에서 데이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데이터들이 예상보다 더 좋았다. 그리고 실제로 소비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보이면 소비 관련 섹터들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뭐 일반적인 게 마오타이주의 판매가 다시 한번 늘었다. 그 가격이 또 10%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내일 홍콩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홍콩장이 또 오랜만에 열리게 되는데 그동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축됐던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AI 응용 테마, 로봇 테마 그리고 소비주 테마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콩 CSOB 자산운용의 이재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